사실상 어디가 더 우위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그러면 가늠하기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4조 6천억 수준까지 올라오고 시가총액 8,300만 주 곱하기 6만 2천을 해보세요. 5조 수준에 올라오면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실적의 차이는 엔캠이나 HPSP는 일부 차이가 나. 뭐 일부 차이 나는 그것도 좋아. 결론은요. 이 HPSP는 절대 저평가라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배터리 아저씨 이상한 양반 에코프로 150만 원대도 계속 몰빵해라. 지금도 몰빵해라. 아주 못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얘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 본인 혼자 손실 보면 되지. 여러분들 완전히 다 개인 투자자분들 다 힘들게 해놨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 왜 한미반도체를 욕을 하고 기아차를 현대차 기아를 욕을 하고 삼성전자를 팔으라고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HPSP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실적 바탕으로. 그러니까 결국 한미반도체 고소당하잖아요.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 지금이라도 벗어나셔야 돼요. 얘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야. 한미반도체든 얘든 저평가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있어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의 심리와 수급. 이 심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거 엔캠의 전액 생산업체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고요. 2030년도에 20조의 매출을 낼 겁니다.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엔캠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사주든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데 대주주도 24%뿐이 안 되는 데다가 외국인들 들어오는 물량이 그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1% 조금 더 들어온다고 혹은 1% 수준 들어온다고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4조 5천억 6천억짜리가. HPSP는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메이저의 누적 수급과 그리고 거래대금 둘 중에 하나가 형성돼야 되는데 엔캠은 거래대금 위주로 터져 있는 거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나 죄송합니다. HPSP 이 웃을 일이 아닌데 피곤해서 그래 저도. HPSP 이런 종목군들은 한미반도체가 50% 중반의 대주 지분, 죄송합니다. 62%의 대주 지분, HPSP가 50%대의 대주 지분. 그리고 나서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수급이요. 둘 다 10%로 훌쩍 넘겨요.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기관 투자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러면 HPSP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압 수소 어닝 장비를 만드는데 수소 관련된 폭발 위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득하는 것도 최소 1,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엔캠의 전액 관련된 뭐 기술력이라든가 오케이 인정. 근데 그쪽은 대주 지분 24%에 메이저의 매집이 제한적인 상태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HPSP 어느 증권사가 한미반도체 HPSP를 저평가라고 해서 그런 경우 없어요. 프리미엄이 높지만 원체 미국의 시가총액 2,300조를 훌쩍 넘기는 엔비디아가 올해만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HBM의 수주를 받아오는 하이닉스가 이미 작년 여름에 한미반도체에 오더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한미반도체 매출처 다변화나 HPSP의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삼성그룹 쪽의 HPSP의 성장성 의존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다 설명드렸어요. 오픈 AI가 갖는 의미.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전부 날아가는 과정 속에서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사업 부분, 뭐 2차 전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테슬라 자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테슬라도 부정해.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은 테슬라가 2차 전지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진짜 할 말이 끝도 없습니다만
방송 시간 관계상 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냐고. 결론은 미국의 빅테크의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 이 부분들이 예? 우리나라의 IT 그 IT에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의 결과물로 나와주는 거예요. 결과물로. 어마어마한 매집. 오늘도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누가 매도한 거예요? 증권사라고 그랬죠. 증권사는 뭐예요? ETF 상품이나 이런 쪽의 해지 물량에 대한 매도. 차익 실현 확정의 부분. 그럼 이 부분을 대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외국인은요. 오늘도 1% 수준의 강력한 매수.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HPSP의 또 한미반도체의 누적 수급 범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현재로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기존의 바이오 종목들도 펀더멘탈이 좋아서 윤정두가 접근 범위를 설정하나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HLB의 경우도 시가총액 9조까지 올려놓은 그 종목에 누적 수급 범위가 단기적으로 월등히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HLB 거래대금이 안 형성된다, 형성되지 못한다. 그럼 차익 실현인 거야. 이해되세요? 엔캠이나 HLB나 HPSP나 이 종목군들을 누가 우위다라고 윤정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 프리미엄이 높다. 다만 지금 현 상태 기준에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지금 현 상태 기준에 거래대금을 터뜨리는 메이저가 순수한 매집이 같이 들어오고 그게 추세 진행형인데 그 명분이 지속되고 있느냐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빅테크의 흐름 그 부분을 이렇게 월봉 차트에서 HPSP가 또 주봉 차트에서 이게 매집에 대한 목표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6만 6천 원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6만 6천 원까지. 그리고 매집 목표 주가 상향해서 2차 목표 주가 7만 5천 원까지도 설정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 결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결실이 그렇게 해서 요 결실 부분의 주봉 차트의 기준. 캡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최소 6만 7천 원, 7만 원대 이상.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다 함께 같이 놓고